자, 확통 내신 특강 벌써 시험 한 달 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5주 동안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직보 이렇게까지야. 중간고사 때보다 한 회차 더 늘린 건 너네가 더 많이 까먹었을 것 같고 확률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칠판에 문제를 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5회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이제 실전 개념까지의 복습과 함께 이제 주요 문제들을 이 실전 MSG라는 교재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학교의 부교재인 N기출을 숙제로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해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BS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또 기출들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문제 이렇게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돌이 하나 갖고 가시고 자 일단 우리 기말고사는요 대단원 2단원 확률인데 확률은 크게 이제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첫 번째 중단원의 이름이 확률이고 확률 단원은 딱히 개념적으로 공부할 건 없습니다. 결국은 1단원에서 배웠었던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라서 이 확률 단원은 개념보다는 결국은 경우의 수를 얼마나 잘 구하느냐, 즉 1단원 쪽 이야기가 메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이 조건부 확률인데 비중상으로 보면 확률의 3배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 단원에는 또 소단원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다 4점으로 출제되는 요소들이야. 일단 이름부터 확인해보면 조건부 확률에는 두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의 이름이 말 그대로 또다시 조건부 확률이야. 아까 준성이가 잠깐 얘기했지만 A 바 B가 무엇인지 B 바 A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건의 이제 독립과 종속이야. 이제 독립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또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등등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개념까지 합니다. 이 독립 시행의 확률은 1단원에서 배웠던 이항정리에서 뭐라 그럴까 연계가 되는 내용이고 요 내용이 또 그대로 연계가 돼서 2학기 중간고사인 통계에 있는 이항분포까지 연계가 되니까 요 단원 이야기는 제대로 기억해 두시는 게 여름방학 때 좋겠죠. 아무래도 여름방학 때는 확통 공부를 다시 하진 않을 거예요. 여름방학 때는 수2하고 미적분 이렇게 내가 얼리버드로 진행을 할 거고 확통에 혼자 하실 거면 혼자 하시되 이제 그 다음 내신 대비 때 통계 단원만 또 따로 할 거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지. 아무튼 크게 보면 이제 4개를 배운다. 야. 그냥 확률,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독립 시행 확률. 난이도로 치면 제일 어려운 건 이게 제일 어렵고요. 이게 3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종속 쪽 이야기. 랑 당연히 확률은 개념은 쉬우나 문제 얼마든지 어렵게 내면 돼. 분자에 들어가는 사건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 확률 이게 그나마 좀 제일 쉬운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오늘은 개념을 쭉 되짚어 볼 텐데 가능하면 조건 확률 정도까지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의 MSG를 나눠드렸고요. 여기에 적혀있는 개념은 우리가 지난 겨울방학 때 공부했었던 개념의 MSG 책에 있는 개념과 똑같으나 여러분들이 그때 제대로 정독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실어놨고요. 쭉 정독하시면 필요한 이야기는 다 써놨거든. 요 안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들만 집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먼저 페이지 4, 5페이지, 2페이지는요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약속이야.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4페이지에서 딱 하나만 좀 짚고 갑시다. 표본 공간이라는 게 무엇인지야. 표본 공간이란 뭐냐면 이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흔히 말하면 이제 전체 집합 이런 느낌이고요.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이런 거래. 그 얘기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런 사건이 있다고 아주 간단한 개념부터 복습할게. 어떤 사건을 할 거냐면 동전 A랑 동전 B를 던진다야. 자, 그래가지고 나온 눈을 순서상 A, 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자 이런 거지. 자, 그랬을 때 근원 사건이란 무엇이냐? 근원 사건은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가지를 하나씩 다 적은 거예요. 현재야 앞, 뒤 이렇게 얘기해보자. 2개를 던졌을 때
A도 당연히 앞뒤 나올 수 있고 B도 앞뒤 나올 수 있으니까 근원 사건은 순서상 총 몇 개고? 4개. 한번 불러볼까요? 좀 느린데 리스폰스가. 너무 오랜만에 하고 났나? 이 새끼 다리 분질러줬는데 대가리도 분질러줬습니다. 자, 뭐 앞과 앞 이럴 수 있고 또 앞뒤 또 뒤 앞. 그 다음에 뭐 뒤뒤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표본 공간은 무엇이냐? 표본 공간은 이 근원 사건들을 모두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안 쓸게요. 이거, 요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 하나하나를 뭐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치? 뭐 이건 기본적인 용어였고요. 자, 그 다음 확률은 당연히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일이 많을 텐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집합에서 합집합 이렇게 불렀던 건 합사건 이렇게 부르고요. 교집합이라고 불렀던 건 교사건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곱사건이라고 부를 건데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집합에 해당하는 둘 다 일어난다를 곱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 중에 뭐 3번 용어 정도는 알아둡시다. 배반사건. 배반사건이 뭐냐면 서로소다라는 뜻입니다.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과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런 것들이 서로 배반사건이 되겠지. 뭐 여사건이야 뭐 여집합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5페이지에 있는 수학, 통계적 확률, 이거는 너무 개념적인 이야기고 문제에는 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실제로 네가 주사위를 600번 던졌다 쳐. 근데 실생활에서는 뭐 예를 들면 105번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 네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온 확률이 얼마니? 하면 통계적으로는 600분의 105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럼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왜 배우냐? 이제 이론적으로 이 통계적 확률의 분모, 즉 600번 했다를 엄청 많이 하면 뭐로 수렴하겠어, 그 확률이? 6분의 1로 수렴하겠지. 그 이상적인 상황을 수학적인 확률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수학적 확률만 계산할 거야. 뭐 실제로 주사위 던졌는데 뭐 60번 중에 15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네요.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 일은 없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수학적 확률인데 내가 좀 진하게 볼드로 쳐놓은 데가 있죠. 그것만 좀 중요하거든. 뭐냐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확률을 ns분의 na라고 하겠대요. 자, 이 부분만 좀 봅시다.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자, 요 멘트가 성립할 때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확률, probability of A겠죠. 이것을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하겠대요. 당연히 우리가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된대. 이게 은근히 기본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멘트라서 이건 좀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요, 이 얘기를 좀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야. 봐봐.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동전을 2개 던진다 라는 상황을 봅시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앞면이 2개 나올 확률, 이걸 한번 구해보고자 해요. 자, 그랬을 때 동전을 던진 그 결과물을 그냥 사진으로만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진의 종류는 총 몇 종류가 될 거냐면, 첫 번째, 순서상으로 쓸게요. 첫 번째, 앞이라는 사진이 찍히겠죠, 하나는. 또 어떨 때는 하나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 이런 사진도 분명히 있겠지. 그리고 또 뭐 여러 던지다 보니까 뒷면 나왔고 뒷면 나왔습니다 라는 사진도 찍히겠죠. 뭔 말인지 알지? 사진 찍어보면 총 3종류밖에 없잖아. 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렇다면 총 3종류인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앞이 2번 나온 거니까 이 새끼구만 해가지고 3종류 중에 한 종류다, 이렇게 풀면 약간 직관상 이상하잖아, 그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야.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이 나올, 약간 농도라고 생각해도 돼? 아니면 빈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앞이 나올 빈도랑 앞 뒤가 나올 빈도가 같을까? 다르단 얘기예요.
왜? 얘는 A라는 동전이 앞이고 B라는 동전이 뒤 란 말도 괜찮고 B라는 동전이 앞이 나왔고 A라는 동전이 뒤가 나왔습니다. 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이거고 얘 같은 경우에 당연히 A도 B도 모두 앞면이 나와야 된다. 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랑 얘가 나오는 빈도가 같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표본 공간을 요렇게 3개니까 그 3개 중에 1개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거랑 이거로 쪼개서 봐야 되겠지? 맞냐? 쪼개서 본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맨 처음 예시 들 때는 일부러 내가 동전 A랑 B로 나누어서 설명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받아들여졌을 텐데 설령 동전을 구분 짓는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뭐 하게 봐야 된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본 공간을 잡은 건 틀린 거고요. 올바른 표본 공간이 이런 거겠지. A도 B도 앞이 나왔습니다. A는 앞이고 B는 D가 나왔습니다. D는 앞이 나오고 D는 앞이 아니라 뭐야? A는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앞이 나왔습니다. A도 B도 D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본 공간을 잡아주시고 그죠? 그 중에 1개니까 몇 분의 1이 올바른 확률인 거야? 4분의 1이 올바른 확률인 거겠지. 맞냐? 이런 간단한 예시에서 보면 당연히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요거를 문제 속에 녹여가지고 조금 어렵게 만들면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생겨. 그러니까 꼭 명심합시다. 우리는 무조건 같은 것도 다르게 보자야. 자, 그렇다면 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같은 것을 같은 걸로 취급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 1단원 경우의 수 구할 때 같은 걸 같은 것대로 취급했던 거 순열 중에 뭐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걸로 취급했던 조합이 뭐 있어? 중복조합. 맞냐? 자, 그래서 확률 문제를 풀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중복조합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해되냐?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밑에 있는 예 부분이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 난 칠판에 써드릴게. 자, 1과 1과 2와 3. 얘네들은 나열할 거예요. 근데 1이 이유수라제. 그런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내가 2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1A랑 1B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A, 1B로 구분한 순간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이야. 자, 그 다음에 1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한다. 이건 일단 했던 거니까. 총 몇 명인 셈을 줄 세우고 3명인 셈을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될 거냐면 3팩, 4팩 약분하면 4.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얘 마구 나열해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현재야 분모 몇 팩 뭐가 되니?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미안합니다. 당신께 물어본 제 잘못이죠.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이니까 12가지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냐? 그 다음 이제 분자에 들어갈 특정 사건이라고 쓰겠습니다. 특정 사건. 자,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건 그냥 요거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1끼리 이웃한다. 묶었을 때 얘네의 자리바꿈을 내가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냥 몇 명인 셈이야? 3명인 셈. 그러니까 이제 3팩토리얼로 해주시면 6이야. 야, 이렇게 해도 12분의 6이 나오긴 하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예시를 보면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하나 더 예시를 볼게요. 조금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1과 1과 2과 3 이게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거야. 꺼낸 다음에 나열을 할 거예요.
그 나열한 거를 순서대로 x의 1과 x의 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열한 것 중에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은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뭐 상황 이해됐어? 1, 1, 2, 3이 주머니에 있다. 거기서 아무렇게나 일단 2개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을지 까지 고민을 할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x2가 더 크거나 같았던 확률을 구해보자요. 됐냐? 자, 해볼게. 1a와 1b로 구분을 해볼게요. 맞냐?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그냥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꺼낸 다음에 줄을 세운다 하니까 분모에 들어갈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냐? 다 다른 거야. 야, x1 되고 싶은 사람 손 몇 명? 4명. x2 되고 싶은 사람 손 3명.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지. 맞냐? 자, 그 다음 실제로 x의 1보다 x의 2가 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로 뭐 1-a랑 1-b. 그 다음에 1a 옆에 누가 2가 있을 수도 있고 1a 옆에 3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맨 앞에 2, 3도 있겠다. 뭐 1b로 먼저 갈까? 1b 옆에 뭐가 있을 수 있고 1a가 있을 수 있고 1b 옆에 2가 있을 수 있고 1b 옆에 3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뭐 있을 수 있나? 뭐 2 옆에 3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전체 12개 중에 7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봤더니 답이 얼마고? 12분의 7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지. 근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뭐야 뭐 대충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되는 것 같은데 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볼게요. 같은 것으로 있는 순열로 풀겠다는 건 얘네들을 구분 안 하겠다는 뜻이야.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가능한 x1, x2의 순서상을 먼저 다 적어볼게. 즉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구분 안 해. 그 말은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냥 사진만 찍겠다의 결과물의 사진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뭐 1, 1, 1, 2, 1, 3 되고 그 다음에 2, 1, 2, 2, 2, 3. 아이 2, 2는 없겠다. 2, 3.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3 하나, 3 둘. 또 있나? 1, 1, 1, 2, 1, 3. 2, 1, 2, 3. 3, 1, 3, 2. 이렇게밖에 없겠지? 그럼 총 몇 개야? 일단 전체 7개지. 그 중에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건 얘. 그 다음에 얘 정도가 될 테니까 얼마야? 4.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뭐가 맞겠니? 요게 맞고요. 이게 틀려요. 그 이유가 뭐겠냐? 결국은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느냐? 말은 어렵겠지만 그냥 농도가 같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뭔 말이냐면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이 1,2는 1a랑 2로 만들어진 것도 1, 2로 쳐버렸을 거고 1b랑 2로 된 것도 쳐버렸겠지. 하지만 여기 있는 2, 3은 말 그대로 2랑 3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농도가 좀 다르지. 얘가 좀 농도가 짙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걸 다 같이 그냥 8개, 7개로 퉁쳐버리니까 실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맞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다르게 구분을 하셔라 이겁니다. 이해됐냐? 그러면 어떨 때는 왜 괜찮고 어떨 때는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래요. 요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2팩토리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건으로 했을 때도 똑같이 2팩토리얼 나누는 효과가 있었거든. 안 썼지만. 그래서 분모랑 분자가 모두 똑같은 팩토리얼로 나눠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네가 단기간 내에 알아채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랑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뭔지를 구분하는 눈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조건 다르게 보시면 손해는 안 봅니다. 이해됐어요? 다 다르게 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지 말자처럼 아까 같은 걸로 치는 것도 뭐 있었지? 중복조합 뭐 이런 거 있었지 않냐? 중복조합은 왜 쓰면 안 되나요? 에 대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초코우유, 그 다음에 딸기우유, 그 다음에 포도우유가 2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2개의 우유를 꺼냅니다. 그냥 꺼내기만 할 거야. 근데 이때 서로 다른 마실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방법 1입니다. 같은 맛의 우유들끼리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어떤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까?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있는데 총 2개를 꺼낼 거야. 이것도 중복조합에서 할 수 있긴 해야 되거든. 어떤 부정방정식의 해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까? 중간고사 때 했었어야 되는데. 편히 생각해봐. 초코가 2개 있고 딸기도 2개 있고 포도도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충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아보세요. 어떤 부정방정식이니? 일단 식부터, 방정식부터. 이게 2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초코우유, 딸기우유, 포도우유가 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중복 허락해서 뽑아보세요. 몇 H 몇이야? 3H 2점. 그치?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초코우유가 나오는 개수를 A개, 딸기우유가 나오는 개수를 B개, 포도우유가 나오는 개수를 C개라고 하면 총 몇 개가 돼야 되고? 당연히 2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0 이상 2 이하긴 하나, 지금 총 2개이기 때문에 요 2 이하라는 상한 조건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음하정. 맞지? 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3H의 2. 그렇다면 현재가 몇 시 몇이더라? 살아있군요. 4시. 자, 총 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중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은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다른 맛이니까 초코우유랑 딸기우유, 아니면 초코우유랑 포도우유, 아니면 딸기우유랑 포도우유. 포도우유라는 게 있나? 내가 이거 만들다가 솔직히 바나나로 할걸, 그지? 초코우유, 딸기우유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무슨 우유가 있지 생각하다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포도우유를 했는데 바나나가 있었네요. 내년부터는 바나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하면 확률이 얼마분의 얼마냐? 6분의 3이란 말이야. 맞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 구분할 거야. 다 구분한다는 건 그냥 서로 다른 우유 몇 개 있다? 6개 있다는 뜻이겠지. 이건 그냥 바로 갈게요. 6개 중에 몇 개 뽑는다가 전체 경우의 수? 2개 뽑는다가 전체 경우의 수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당연히 초 1, 초 2, 딸 1, 딸 2, 포 1, 포 2 이렇게 뽑는 거지. 그냥 머리로 했더니 몇 가지야? 3가지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몇 분의 몇이라서? 미안합니다. 서로 다른 맛이었군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 같은 맛이 이거였으니 1 빼기로 6건을 구해주면 될까? 그러면 5분의 얼마냐? 4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면 2분의 1이고 이렇게 구하면 5분의 4야. 뭐가 맞다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 이유도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번처럼 풀었다면 이 전체 경우의 수 6가지가 실제로 뭐냐면, 자, 초코, 딸기, 포도 헷갈리니까 A, B, C로 쓸게요. AA, AB, AC. BA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다 구분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거 순서 없어. 얘랑 얘 똑같은 거잖아, 그지? 얘 안 세. 그래서 BA 말고 또 뭐 있나 그러면? BB, BC, 그 다음 CC 이렇게 있을 텐데 농도 차이로 설명은 똑같다고. 얘는 실제로 C1, C2 한 가지밖에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총 몇 가지를 하나로 압축해버린 셈일까? 4가지. A1, C1, A1, C2, A2, C1, A2, C2를 압축해버린 셈이니까 농도가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답니다. 됐냐?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지 말자. 또 뭐 쓰지 말자? 중복조합 쓰지 말자야. 이해됐냐?
자,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너네 같은 새끼들이 좀 지랄할 때 가끔 있어. 아, 이거 중복조합으로 풀던데요. 자, 그 다음 예시를 하나 볼게요. 밑에 예시가 뭐냐면 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이거를 만족시키는 음하정인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음하정인 순서쌍이 x, y, z라고 있대요. 그 순서쌍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으면 돼. 그 순서쌍 중 한 개를 픽할 건데 그때 x가 2, 1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z가 2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인 음하정이니까 3h에 8개. 그렇다면 10 컴비네이션 2개니까 45개. 근데 그 중에 x 이퀄 2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y 플러스의 z가 6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2h에 6. 그러면 이건 7c6이니까 7개. 그러면 나는 이거를 45분의 7이라고 풀래. 했더니 맞았어요. 중복조합 썼는데. 정호야, 왜 이건 중복조합을 써도 되는 거야? 쓰지 말래면 내가.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돼. 어떨 때는 중복조합을 써도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중복점 쓰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왜 썼냐? 자, 확률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확률이라는 건 어떤 표본 공간 안에 특정 몇 개를 찾고 싶어요 라는 행위를 할 때부터가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찾은 요 45개는 아직까지 뭘 하는 단계냐면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단계야. 이해돼? 뭔 말이냐면 요 45개가 어떤 말이냐면 8,0,0, 7,0,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0,0,8까지 45개가 있겠지? 맞냐? 얘네들의 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결과물들을 사진 찍은 거 그게 아까 세 종류라고 했지. 요 상태에서는. 근데 실제로 얘랑 얘는 농도가 다르니까 3분의 1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지 않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렇게 농도가 다를지언정 이렇게 사진을 찍고 분류해봐도 총 45종류가 있었던 거야. 이제 그 45종류의 사진을 하나씩 갖다 놓고 그 45개 중에서 뽑겠다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직거래가 생기는 순간은 45종류의 사진이 한 장씩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7개를 뽑는 그때 확률이 생기는 거라 이거는 중복조합을 써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얘기야. 확률을 구하는 단계에서 중복조합을 쓴 게 아니라고. 확률 구하는 단계는 그냥 45개분의 7개, 그냥 45종류 중에 7개를 뽑은 것뿐. 근데 그 45종류라는 사진을 만들 때 중복조합에 쓰였을 뿐이라서 얘는 확률을 구할 때 중복조합을 써도 되는구나가 아니라고. 중복조합이 쓰이긴 했지만 전체 풀이로 보면. 그래서 중복조합은 무조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라든지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너네가 내 말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중복조합 쓰지 말래 근데? 그럼 이거는 조합으로 풀어야 되나? 아니야, 이건 조합으로 딱 못 풀어요. 그냥 45개라는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중복조합에 쓰인 거고 그 45개 중에 농도가 같은 45장 중에 7개를 뽑는 이 순간에만 확률이 생긴 거라 이 풀이가 맞다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 좀 알아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차이만 좀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에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집합처럼 뭐 교집합이 있으면 빼주시고 6건이 편하면 6건 구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 근원사건 얘기를 좀 신경을 쓰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필기 하시면서 수업 따라옵시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이 속도라면 우리 충분히 조건 막리를 하겠다. 자, 보자.
그림과 같이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3장씩 12장이 있습니다. 1, 1, 1, 2, 2, 2, 3, 3, 3, 4, 4, 4. 이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2장 이상 있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본 마인드. 서로 다른 카드 몇 장 있는 겁니까? 12장이 있다라고 봅시다, 야. 알겠냐? 같아도 다 1-ABC 이렇게 보시라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현재 몇 장 중에 몇 장 뽑는 거야? 맞아요. 12장 중에 3장 뽑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오늘도 필요한 것들 필기하시면서. 했더니 아마 이것이 220 정도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중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이다. 이 특정 상태를 보자. 자, 우서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특정 상황은 어떤 케이스랑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111 같은 케이스, 또 112 같은 케이스 뭐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눕시다. 첫 번째 뭐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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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이렇게 보자. 이건 그냥 머리로 해요. 몇 가지니 당연히. 네 가지죠. 뭐 1, 1, 1, 2, 2, 2, 3, 3, 3, 4, 4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네모, 세모, 세모, 뭐 아무튼 하나, 두 개, 꼴일 때를 봅시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1이 한 개 나올 때랑 1이 두 개 나올 때 당연히 다르잖아, 그지? 그렇다면 세모가 될 친구가 누구야? 네모가 될 친구가 누구야부터 일단 골라줍시다. 자, 그러면 세모가 될 숫자 몇 종류 중에 하나 고를 거야, 일단? 4종류 중에 하나 고르겠지. 그 다음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로 뭐를 고를 거야? 때문에 일단 3가지가 있겠지. 근데 이걸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 너 1 해라, 너 2 해라 라고 했을 때 요 1이 총 몇 가지가 가능한 거야? 1-ABC 3개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자야. 이거는 1-A, 1-B, 1-C 같은 느낌이지. 경우의 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확률도 마찬가지로 네가 계산을 할 때요. 엄청 쉬운 문제가 아니고서는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한글로 달아가면서 해야 검산 때 쉽고 오류 찾기가 쉽고 공부할 땐 더더욱 시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놔야 실전 때 없이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꼭 주석을 필기하셔야 해요. 이것만 필기하는 게 오히려 바보고 차라리 이렇게만 필기하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2종류 골라야 되니까 몇이 몇이냐? 3시 2겠지. 뭐 31이라고 써도 괜찮긴 해. 어차피 안 뽑는 종류를 고르나 뽑는 종류를 고르나. 그러니까 뭐 이건 2-A, B, C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4333이니까 얼마고? 108이겠네요. 108.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220분의 112? 그러면 4로 약분이 되려나? 55분의 38? 55분의 35 없네. 28이다. 큰일 날 뻔. 4로 약분하면 28입니다. 55분의 28입니다. 만약 자, 요게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분의 이거를 한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주머니에 1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로 공에 적혀있는 수를 A, B, C, D라고 할 때 A 이상, B 이상, C 이상, D 이하의 확률은 아까 내가 예시로 들었던 거에 이제 원본 문제야. 이제 여기서 그 표본 공간을 모두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되게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수험생들도 뭐 많이
혼돈이 있었던 문제인데 한번 볼게. 1, 1, 2, 3, 4야. 여기에서 이제 4개를 픽할 거예요. 그냥 픽한 다음에 나열한다 합시다. 4개를 뽑고 나열이야. 근데 X의 1, 2, 3, 4의 순서가 되어주십시오. 그래. 자, 얘는 풀이가 이미 다 적혀 있거든. 칠판 보면서 따라와봐. 내가 지금부터 3가지 풀이로 풀 겁니다. 첫 번째. 순열만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순열을 이용한다라는 건 다 다르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건 다 다르게 보겠다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부터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그냥 4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냥 처음부터 나열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맨 첫 번째 자리에 오고 싶은 사람 손 몇 명이 손 드는 거야? 5명. 이거 이미 다른 거야. 1-A이 다른 거니까. 5명, 그 다음은 4명, 그 다음은 3명, 2명 이렇게겠지. 그래서 이거 6 곱하기 20은 120까지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냐? 그 다음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건 A, B, C, D였구나. 자, A보다는 B보다는 C보다는 D가 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 어떤 숫자의 흐름이어야 이게 완성이 되냐? 첫 번째 1, 2, 3, 4야 되겠지 뭐. 맞나? 자, 근데 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 왜?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1자리가 1-A였을 것이냐 1-B였을 것이냐 뭐 그런 거지. 맞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어떨 수도 있냐면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세모, 네모인가? 아무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자, 요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나는 일단 앞에 2 곱하기라고 할까? 요 2는 뭐게? 그쵸? 1A, 1B로 할 것이냐, 1B, 1A로 할 것이냐 이거겠죠? 그 다음 당연히 여기는 머리로 생각해도 돼. 숫자 뭐뭐 2, 3 아니면 2, 4 아니면 3, 4 이렇게겠지? 이것도 기억나냐? 순서가 정해지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기억나지? 그럼 결국 몇시 몇이라고 줄 수 있겠냐 이 뒷자리는 3시 2, 2, 3, 4 중에 2개를 픽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자, 그러면 이게 3, 2는 6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확률,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한 확률은요. 120분의 2 더하기 6입니다. 그러면 이게 15분의 1이죠. 맞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 순열이 뭐하고 뭐 하는 거지? 처음 우리 일단 배울 때 순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원래는 조합을 먼저 배우고 순열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교과서는 항상 순열이 먼저 있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순열이 뭐하고 뭐 하는 거야? 뽑고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건 개취인데 순열보다 뽑고 나열하는 걸 더 좋아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까봐. 실수는 항상 뭔가 건너뛰면서 아니면 내 머리를 믿고 그냥 대충 뭉개버려서 실수할 때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 단계를 쪼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줄 세우는 것도 줄 설 사람을 뽑고 이제 너네 줄 서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먼저 뽑고 나열해 볼게요. 즉 이 짓을 좀 끊어가면서 하겠다 이겁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정답이 되는 케이스야. 뭐 알고 있으니까요. 봐봐. 1과 2와 3과 4를 뽑았을 때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1이 누구냐를 골라줘야 되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 전체 경우의 수 5명 중에 몇 명을 일단 뽑을 거야? 4명을 뽑을 거지. 맞냐? 이건 바로 봐봐. 조금 다르게 할 거야. 얘는 전체 경우의 수 다 구해놓고 경우의 수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분수 했는데 이번에는 확률로 가볼 거예요. 자, 전체 중에 4개 뽑는 전체 경우의 수 5C4지.
근데 그 중에 1, 2, 3, 4 요런 생김새로 뽑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두 가지죠. 1A, 2, 3, 4랑 1B, 2, 3, 4 이렇게 두 가지니까 이 실로 쓴 거야. 자, 이렇게까지 뽑았어. 그 다음 이제 나열할 거지. 나열을 할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 자, 얘네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4팩토리얼 가지지. 맞냐?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모양새는 딱 몇 가지야? 한 가지죠. 1-A든 B든, 그건 이미 여기서 결정했고, 1, 2, 3, 4 순으로 섰으면 좋겠으니까. 24개 중에 하나.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 우서가 얼마냐? 그치. 이게 5분의 2, 24분의 1, 120분의 2니까 6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과 네모와 세모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 그럼 일단 뽑아보자. 전체 5개 중에 4개를 뽑는 그들 중 이런 생김새로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하면 얘야 뭐 1-AB 다 뽑은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가 몇이야? 3C2죠. 맞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 예를 들어 2랑 3이 뽑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제 얘네들을 줄 세워볼 거야. 총 4팩토리얼입니다. 다 다르게 봤으니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몇 가지겠니? 두 가지죠. 왜? 1-AB23이랑 1-BA23 이렇게니까. 맞냐? 자, 그래서 요렇게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 이해준이 20분의 1이냐? 믿을게요. 2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요렇게랑 이렇게를 더해보면 총 60분의 얼마라서? 60분의 4라서 15분의 1이죠. 맞냐?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 세 번째 풀이 볼게요. 세 번째 풀이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겠습니다. 왠지 1, 2, 3번 중에 안 되는 풀이가 3번 같긴 하겠지? 이제 느껴지죠? 하지만 한번 따라와봐. 같은 것이 있는 일로 풀겠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기려면 숫자 구성이 1과 1과 2와 3 뭐 1과 1과 3과 4 1과 1과 2와 4 아니면 1과 2와 3과 4 뭐 이런 숫자 구성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냐? 그러면 요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돌려봐. 총 몇 가지야? 12가지죠. 그냥 바로 써도 괜찮니? 12가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지. 얘는 12가지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죠. 얘 같은 것은 돌려봐. 총 몇 가지야? 12가지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모양 몇 개야? 하나죠. 얘 총 몇 개야? 24개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몇 개야? 하나죠. 이걸 한번 더 해볼까? 12분의 3 플러스 24분의 1. 그럼 24분의 얼마야? 7. 이렇게 푸니까 좀 이상하네. 일단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예 답이 다르게 나오지. 그러면 너네가 고생을 안 할 거야.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때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나올 수 있는 숫자 구성에 1, 2, 3, 4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얘를 줄 세우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요? 총 24개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1과 네모와 세모 이런 생김새가 있잖아. 맞냐? 이런 생김새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일단 네모, 세모가 누가 될 건지는 좀 골라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때문에 일단 몇 시 몇 때려볼까? 3시 2 한번 때려볼게.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된다. 맞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돌려봐. 몇 가지야? 12가지지. 그럼 이렇게 하면 총 36개의 사진이 찍힐 거예요. 맞냐? 근데 그것들 중 네가 원하는 사진이 어떤 건지 말해봐. 1, 2, 3, 4 있고
또 뭐 있냐? 1123 있고, 또 1124 있고, 또 1134 이렇게 있나? 그럼 총 몇 개의 사진 중? 60개의 사진 중 네가 원하는 거 몇 개야? 4개죠. 이렇게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지. 맞냐?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기출문제였던 당시에 1번으로 풀어야 되냐 아니면 3번처럼 풀어도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얘기가 되게 많았어. 답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는 분명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실제로 답이 달라지는 걸 조금만 변형해도 만들어지거든. 3번 가봐. 아주 조금만 변형해 본 다음에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3번 가시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1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1 3개, 2 하나, 3 하나, 4 하나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됐냐?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풀이부터 해볼게요. 자, 다 구분하는 풀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니까 360개인가? 맞나?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A보다는 B보다는 C보다는 D보다가 크다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아보고 싶으니까 다 다른 걸로 생각할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숫자 구성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1, 네모 뭐 이런 생김새 될 수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얘는 총 몇 가지가 있는지 봅시다. 이거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1자리들 잘 바꿀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있어? 3팩토리얼 있지. 그 다음 요 네모 자리에 들어올 숫자는 당연히 2, 3, 4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몇 가지야? 3가지겠죠. 맞나? 그럼 일단 여기에 6, 38개가 있겠네. 자, 두 번째 우선 또 어떤 숫자 구성이 가능할까요? 오케이. 1과 네모와 세모 이런 게 있겠지. 자, 그러면 1, 1자리 여기 뭐 곱하기 뭐냐? 그치? 3C 곱하기 2팩 이렇게 뽑고 줄 서도 괜찮고 맨 앞에 오고 싶은 1 손 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고 싶은 A 손 드세요. 해서 3 곱하기 2로 해도 괜찮겠지 똑같이. 자, 일단 저기 오렌지 부분이 3 곱하기 2야.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세는 게 빨라요. 뭐뭐 있냐? 2, 3 있고 2, 4 있고 3, 4 있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요? 3가지지. 맞아? 그래서 이게 총 18가지가 있을 거야. 맞나? 또 딴 거 뭐 있나? 1 있고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인데 사실 그건 2, 3, 4죠.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건 몇 가지 있겠어요? 요 1 때문에만 3가지가 있겠지.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360분에 얼마가 나올 거냐면 39가 나올 거예요. 120분에 13 정도가 되겠네. 이해돼?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순열, 바로 줄 세우겠다를 뽑고 나열하겠다. 이고 여기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마지막에 분자 이렇게 올린 걸 여기서는 일부러 조금 확률 이렇게 구해봤던 것 뿐이니까 본질적으로는 비슷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첫 번째 1, 2, 3, 4 이렇게 생긴 꼴을 보자. 그러면 일단 총 6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 일단 4개를 뽑을 거야. 그게 전체 경우의 수지. 맞냐? 근데 일단 1, 2, 3, 4라는 생김새를 뽑아야 되거든.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건 몇 가지게?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1, 2, 3, 4처럼 뽑히는 확률 6C 4분의 3C1. 이 3C1은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맞냐? 이제 뽑았어. 이제 줄 세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뽑고 줄 세운다고 하는 거야. 자, 전체 줄 세우는 거 몇 가지 있는데 4팩토리얼 가지는데 그 중에 네가 원하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즉 얘를 돌리는 24개 중에 1, 2, 3, 4 이렇게 이쁘게 딱 서 있는 거 하나 원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 5분의 1이랑 24니까 120분의 1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1 네모세모의 꼴로 한번 먼저 뽑아보자. 줄 세우지 말고 먼저 뽑을게. 자, 전체 경우의 수 일단 6개 중에 4개 뽑을 거야. 그 중에 1 뽑는 것 때문에 몇시 몇이게? 3시 2죠. 3개의 1 중 어떤 2개 뽑을 거냐? 자, 그 다음에 네모세모는 결국 2, 3, 4 중에 2종류를 고르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준성아 몇시 몇? 3시 2. 자,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한 다음 줄 세우겠습니다. 4팩이야. 그 중에 네가 원하는 거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왜냐면 원 자리 바꾸는 건 내가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따로 쓴 다음에 쓰자. 15분의 3 여기는 24분의 2니까 12분의 1. 그러면 3이랑 10이랑 4로 약분, 3이랑 15랑 5로 약분하면 20분의 1이네요. 대슈. 자, 근데 이번에는 1의 개수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아까보다 하나 더 많을 거야. 동그라미 3번. 어떤 모양새를 뽑는 게 있을까? 1, 1, 1 네모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봅시다. 자, 전체 6개 중에 4개 뽑을 거야. 그 중에 요 네모 자리 때문에 몇시 몇? 3시 1이지. 어차피 1은 다 뽑아야 되니까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야 있는 1 다 나와 하면 되니까. 얘만 2냐 3이냐 4냐죠. 자, 그 다음 줄 세웁시다 하니까 4팩토리얼이야. 그 중에 몇 가지가 괜찮아? 3팩토리얼 가지가 괜찮지. 1, A, B, C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는 거니까. 맞냐? 자, 요렇게 하면 준성아 얼마가 될까? 음, 20분의 1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 더하면 또다시 120분의 13이 나올 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풀이를 봅시다. 나열하는 내수의 구성을 정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하는 방법. 즉, 어떤 숫자들이 될까를 먼저 보겠다 이거야. 자, 그럼 아까처럼 1, 2, 3, 4일 수도 있겠고 또 1, 1 네모세모일 수도 있겠고 이번엔 1, 1, 1 네모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자, 그러면 1, 2, 3, 4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야? 음. 24개겠지. 자, 그 다음 1, 1 네모세모 이런 거 봅시다. 일단 네모세모에 들어갈 숫자 정도는 골라줘야 될 것 같아. 몇시몇 하고 3시 2 한 다음에 얘네를 줄 세우면 총 몇 종류의 사진이 나올까? 12종류의 사진이 나오겠지. 1, 1을 같은 걸로 보겠다고. 자, 그 다음 1, 1, 1 네모는 요 네모 자리 때문에 일단 뭐 해주고 3시 1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줄 세우면 총 몇 종류의 사진 생겨? 4종류의 사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일단 3시 2 곱하기 12는 36 그 다음에 여기는 3, 4, 12 이렇게 해주면 일단 전체는 72분의야. 그중 내가 원하는 사진을 직접 골라볼게요. 1, 2, 3, 4 이렇게 생겨 좋아요. 또 2번처럼 생긴 거에서 1, 1, 2, 3 좋고 1, 1, 2, 4 좋고 1, 1, 3, 4 좋고 그죠? 그 다음 1, 1, 1, 2 좋고 1, 1, 1, 3이란 사진 너무 좋고 1, 1, 1, 4라는 사진 너무 좋지 하고 골라보니까 총 72장의 사진 중 7장의 사진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지. 아까랑 똑같은 풀이로 풀었잖아 그지? 1, 2, 3번. 근데 이 케이스는 3번이 확연히 틀리게 나오죠.
맞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변형이 가해져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안 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즉 기출문제는 친절했던 거임. 저렇게 푼 새끼도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이제 숫자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조금만 더 늘어나도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지 말라예요, 결국은. 아까 2번 같은 기출문제를 저렇게 풀어갖고 와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도 답이 나오던데요? 라는 분이 계실까봐 노파심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야. 안 될 수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됐음? 그 얘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중요했던 이야기고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